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탈하셨죠? 여러 일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만 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라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제목 아니면 키워드 이거는 그냥 마른 오징어 딱 이것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마른 오징어. 예. 야, 예. 그냥 뭐 흔히 마른 오징어 하면 뭐 마요네즈나 뭐 찍어서 먹고 싶네 이 생각이 맛있죠. 드는데 그쵸. 예. 꼬마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유, 네.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들었어요. 이 얘기를. 오. 주중에 들어가지고 뭔가 머릿속에서 내용이 더 꼬이기 전에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좋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 나이는 조금 많으세요. 50대 거의 후반이라고 봐야 되려나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을 겪었던 당시가 연도는 좀 가물가물하시대요.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은 전에 말씀 주시기를 갤럭시 S1 핸드폰이 나온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옛날이네. 그래서 그렇죠. 막 검색을 해봤더니 10년도 11년도 그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로 짐작해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 이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영업사원 출신이세요. 이분이 이제 차를 팔 당시에 자기하고 동갑내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을 똘비라고 하고 친구를 A라고 해볼게요. 둘이 동갑이었고 입사 시기도 크게 차이가 안 났었고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관공서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 인사하고 뭐 펜이라도 하나씩 놓고 둘이 점심 먹고 서로 어디 갈 일 있으면 서로 뭐 픽업도 해주고 되게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영업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뭔가 침체기라는 게 와요 스스로가. 오. 난 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상하다. 더 열심히 해볼까? 그래도 안 되네. 나랑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침체기가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한 번이 아니고. 예. 근데 이번엔 좀 침체기가 세게 온 거예요. 똘비 이분이. 미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침체기가 오면 정말 영업사람 힘든 게 뭐냐면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산차 딜러들은 못 팔면 빵원이에요. 수익이 없는데 이게 빵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퇴근하느라 기름 뗐죠. 점심밥 사 먹었죠. 손님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샀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일을 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차를 못 팔면. 그러니까는 이게 몇 달 정도 누적이 됐나 봐요. 와 미치겠다. 어디서 한 달에 뭐 200이든 300이든 고정급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영업을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A하고 막 둘이 이제 담배 피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A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아시는 분이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생과일 주스 커피 장사가 그렇게 괜찮단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니 그 괜찮은 상권에다가 뭐 한 5평짜리 6평짜리 진짜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름엔 생과일 주스 겨울엔 커피를 그냥 테이크아웃으로만 파는 거야. 야 근데 이거 줄 서서 먹어 싸게 그냥 때려버리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먹어봤던 기억이 난다. 야 그거 괜찮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너나 나나 이거 하려면 어찌됐건 우리가 차는 팔아야 되니까 오토를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알바생들 돌리면서 오토 매장으로 이제 돌리면서 수지타산 나오려고 하면은 초기 자본 못해도 한 4천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 자리를 괜찮은 데 잡아야 되니까. 근데 야 그거 잡으면은 괜찮대. 진짜 괜찮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래 막 억 단위 돈 들여가지고 창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야 그거 괜찮겠다. 이 얘기가 한 2번 3번 나오다가 결국은 그 A가 아시는 분이란 분까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듣고 사업계획 검토를 해보니까 할만 하겠더래요.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오전에 회의 끝나고 오전에 가서 준비를 좀 해놓고 알바생 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해볼까? 야 A야 이거 해볼까? 너랑 나랑 같이 해볼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게 야 작은 가게인데 같이 하기는 뭐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대학로 쪽에다 해라. 나는 저쪽 다른 번화가 쪽에다 하려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하더래 A가. 그래서 한 몇 달간의 장고 끝에 하기를 했어요. 뭔가 여기서 고정수익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A는 그나마 처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똘비는 와이프가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 돈이 없어도 대출을 좀 받자. 그래 대출 받자.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확 땡겨가지고 일단 저질러 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임대료예요. 보증금이 제일 큰 돈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뭐 별로 안 드니까 뭐 말아먹어도 얼마 안 까먹는다. 해보자. 가볍게 생각하고 스타트를 끄는 거죠. 괜찮았대요. 나름 괜찮게 이제 영업이 되다가 이게 불변의 진리라는 게 있대요. 내가 차를 팔다가 예를 들어 지금 생과일주스 장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건 생과일주스 장사에서 한 달에 뭐 100이 됐건 200이 됐건 소정의 금액이 항상 돈이 남아주고 내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차는 차대로 잘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꿈 같은 얘기고 거의 10중 8구는 둘 다 망한대요.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 이 법칙이 어김없이 똘비어 A에게도 적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두 개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영업은 영업대로 신경을 잘 못 쓰고 가게는 가게대로 개판이 되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일단 벌려놨는데 근다고 이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랑비에 옷이 젖으면서 2년이 딱 지나서 2010년인가 2011년이 딱 됐을 때 더 이상은 못 버틴다. 큰일 났다. 나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임대료고 나발이고 이거 다 작살났다. 큰일 났다.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이제 A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금이라도 어떻게 접고 영업에 매진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둘이. 일단은 그러면은 접고 영업을 빡세게 해야지. 답이 없다 지금. 너나 나 지금 부채가 산더미다. 여기서 이제 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지금이라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따복따복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해야지라고 말씀을 주실 건데 액수가 좀 커지면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회사 다녀봤자 한 달에 뭐 250, 300, 350이겠죠. 크게 배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네. 영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빵빵 한 번씩 잘 터지면은 천 단위가 들어오니까 그래 해보자. 진짜 너랑 나랑 앞날이 막막하다 하면서 둘이 영업에 좀 더 정진을 하기 위해서 교외로 인사를 다니려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둘이서 같이 가려다가 너랑 나랑 서로 찢어져서 가자. 그래가지고 각자의 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런 곳을 지나갔대요. 위로는 지하철이나 기차가 다니고 밑에 되게 짧은 굴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차 다니는. 거기 이제 신호 걸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굴다리 한쪽에 작은 현수막이 하나가 걸려있는 게 보이더래요. 보니까는 뭐 돌비 보증기금 해가지고 사채 X 저금리 전환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을 해주고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 연락처가 써있더래요. 한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일반 핸드폰 번호였대요. 일단 사채 X라고 써있었으니까 전화를 해봤대요. 만약에 얼토당타는 소리 하면 그냥 끊어버리자. 전화하니까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받네? 일하나 보다 하고 이제 나가서 똘빈 자기가 이제 뭐 인사할 거 좀 하고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똘비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네 돌비 보증기금입니다. 전화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예 선생님 제가 한수막 보고 전화드렸어요. 얘기를 하니까 아 선생님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지역이 혹시 어디세요? 묻더래요. 그래서 저 뭐 지역은 땡땡시입니다.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부러지다 보니까 지역을 여쭤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연락 주셨어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처해 있는 사정 설명을 좀 했대요.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꼬꾸라지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연체를 한번 했었고 그때 와이프가 쌈짓돈 풀어줘가지고 한번 틀어맞고 좀 넘어가다 싶어서 잘 되나 했는데 다시 여기까지 왔다. 이번에 꼬꾸라지면 나 와이프한테 두드러 맞아 죽고 답이 없다. 죽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말로만 들었을 땐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써있는 서류들을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알겠습니다. 끊고 문자가 와서 보니까 초본, 등본, 신분증사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사대보험 가입돼 있으면 자격득실 확인서 내지는 위촉증명서 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서류들. 근데 이 서류들이 그걸 왜 보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 가면 기본으로 내는 서류들이에요. 하다못해 사채를 써도 내는 서류들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똘비가 어찌됐건 차를 파는 사람이고 할부를 취급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약간은 쩔리긴 했다 올더라고요. 네. 이 서류 이거 너무 디테일한데.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똘비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과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 승인이나 이런 요청을 할 때는 내 통장 사본까지 보내요. 네. 3개월치.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확인 전화 한번 더 해보자.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받더래요. 아까 전화드렸던 똘비라고 하는데요. 서류를 일단은 준비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서류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지방에 지소는 없어요? 직접 찾아뵙고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 서울에 살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소를 굳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본사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 걱정이 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보니 그네. 또 막 붙잡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팩스 보낼 테니까 한번 잘 좀 컨설팅 해주세요 하고 팩스를 이제 보냈다 굴더라고요. 팩스를 보내고 다음 날쯤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어디 은행에 뭐 있고 어디 은행에 뭐가 있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전산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진짜 선생님 말씀 따라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시네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선생님 뭐 실례가 안 되면 지금 통장 잔고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엎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상황이 지금 엎어지기 직전 힘들어서 그러지 엎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순간을 우리가 지금 잘 넘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은행에서는 대출이 이제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현재 은행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보증기금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조건을 맞추면은 보증을 서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증에서 조건부 대출을 어느 정도 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도 나중에 어떤 사건이 크게 터지면 그때는 만세를 물으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만세가 뭐냐면 파산이죠. 개인회생. 만세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세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해보십시다. 얘기를 하고 알았다고. 근데 당장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일단은요 선생님 연체가 있으면 여기서 큰일 납니다. 선생님 이번 달에 넘기시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세요? 선생님이 이번 달에 부족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한 200 정도? 200 정도는 일단 당장 있어야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케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내주신 서류랑 있으니까 선생님 직장이랑 확인만 한번 하고 저희 기금 쪽에서 일단은 소액이라도 먼저 내면서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채도 아니고 사채랑 완전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이상한 데가 아니구나. 괜찮다. 기다렸더니 그날 오후 늦게쯤 전화가 또 오더래요. 그리고 매장에도 전화가 왔었고 선생님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확인했는데 직장도 사업자도 갖고 계시고 따로 지금 영업도 하고 계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라고. 선생님 진짜 전화 잘 주셨다고. 그러면 선생님 200만 원을 일단은 저희 쪽에서 대출식으로 돈이 나가게 될 거니까 약정 체결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문자를 받아보니까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자기 신상명세 입력하고 우리 뭐 대출 받을 때 서류 쓰는 것처럼 클릭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비스코로 막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해당 사이트에서 쫙쫙쫙 하고 자기 계좌번호 적고 쭉 하고 한 30분 있으니까 전화가 딱 오더래요. 받았더니 네 돌비 보증기금입니다 하면서 우리 그 대출 받기 전에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막 확인하고 뭐하고 해. 진짜 그렇게 전화를 한번 하고
통장에 200이 뿅 하고 꽂히더래요. 200이 꽂히고 나서 바로 또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았대요. 그 200만 원 지금 방금 입금되셨고,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십시다. 200만 원으로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이자랑 이런 거 관리할 돈이니까 그쪽에 돈 정확하게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가 통장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 여러 번 꼼꼼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관리까지 이렇게 해주는구나. 얘네들은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200을 이제 낼 걸 내고 그쪽에다가 정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왜 얘네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래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선생님 스스로가 연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도 많이 올라 있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채무 조정을 들어갈 거다. 선생님의 채무에 대한 조정을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그 이자 탕감 부분과 채무 조정 금액에 비례해서 선생님이 이득을 보게 되는 총 금액의 10%는 우리한테 주셔야 된다. 얘기를 하더래요. 세무사가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확실히 괜찮은 애들이다. 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일단은 본사로 무조건 한번 올라오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서류는 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굳이 서류는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정을 잡았대요. 일정을 다음 주쯤으로 이제 잡자고 해서 잡아놓고 A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A야 일로 와봐. 내가 우연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야 이거 괜찮다. 우리가 만세를 부를지 아니면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니까 너도 한번 받아봐. 돈 내는 거 아니다. 네가 이득 보는 금액이 10%다. 그랬더니 A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딨긴 X야. 자기 거 막 보여줬대요. 야 200도 꽂히고 야 지금 너나 나 상황에 10원도 안 빌려줘. 야 바로 들어오는 것 봐.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상담이나 한번 받아봐야겠다. A도 이제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미팅 날짜가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대요. 서울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쪽 주소 전애들은 딱 거기로 가보니까 강북이었대요. 강북에 이제 뭐 어디로 이제 딱 가니까는 조금 연식이 오래된 빌딩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이제 어디 빌딩 몇 층 해서 이제 올라갔대요. 건물은 되게 낡았더래요. 건물은 되게 낡아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나마 책상이 좀 이렇게 쫙 낮아있고 안은 깔끔하더래요. 되게 멋진 거 아니고 깔끔 그 자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한 2명 앉아있는데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미팅 약속한 똘비입니다. 그랬더니 2명 중에 1명이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통화했던 그 사람이라고 예 하면서 이제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에 대해서 듣는데 일단은 먼저 묻는 게 선생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로 일단은 은행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아야 됩니다. 갚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상환을 했고 이런 거에 따른 보증을 서주면서 선생님한테 대출을 빼주고 이 대출 금액에서 많이 나온 금액에서 최대한 상환을 하고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금리도 더 낮추고 쭉 듣고 있자니 일단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상환하는 금액도 은행에다가 자기가 대출받은 은행에다 상환을 하는 거니까 지네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었고 괜찮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준비를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이프한테도 좀 물어봐야 돼요. 쌈짓돈이 있는지. 이런 케이스라면 충분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선생님 어찌됐건 잘 해결하시고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받는 만큼 솔직히 저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요 하면서 막 껄껄껄 웃더래요. 너도 영업사원이구나. 반갑다 영업사원. 나도 영업사원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남자 한 3명이 더 들어오더래요. 막 와까지 걸 웃으면서 들어오면서 손님 있는 걸 보더니 조용히 자기 각자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그냥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외근도 많고 직원도 생각보다 많다고 여기 말고도 서울 쪽은 사무실이 2개나 더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일단은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4시 반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지방에 사는 저 같은 촌놈도 아는 거지만 서울 4시 반 5시가량부터는 지옥이 펼쳐진다고 동화책에서 읽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똘비 이분도 지방 사람들은 동화책 같은 데서 그런 걸 접하니까 밀리겠다. 예. 이 시간에 강남을 통과해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미션이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처에 밥집이 있나 이제 탐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보니까는 혼자서 먹을 만한 작은 밥집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이제 먹었대요. 배고팠대요. 점심도 안 먹고 와가지고. 그제서야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나오니까는 시간 6시 정도 좀 못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디 가서 뭐 하지?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움직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차에서 한숨 잘까? 먹으니까 또 졸리네 해가지고 차에서 잘 만한 데를 찾아서 또 살짝 돌다가 아까 처음에 갔던 돌리보증기금 사무실 바로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댔대요. 차를 딱 대놓고 의자를 좀 뒤로 제끼고 여기서 좀 자고 눈 떠서 7시 반 8시 출발하면 지금보단 괜찮겠지. 네. 그래서 누워가지고 워낙 피곤했으니까 운전도 많이 했고 이제 좀 자야겠다 하고 누워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하하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봤더니 앞에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 몇 명이서 내려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쪽 직원인가 보구나. 근데 야 빨아먹는 데까진 빨아먹어야지. 빨래질 할 때까진 빨래해야지. 듣고 있으니까 조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왠지 조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뭔 얘기를 저렇게 하나 하는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더래요. 찝찝하네 이 새끼들 이것들. 근데 올라가서 뭘 따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는데 이제 소변이 마렵더래요. 그 와중에 그래 화장실에나 좀 가자. 아까 그 건물 화장실 위치를 봐놨는데 층과 층 사이 계단 사이사이마다 하나씩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가운데 화장실 문 여니까 잠겨있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화장실 문 열어보니까 잠겨있고 4층은 옥상에서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혹시 하나 더 있나 해서 봤더니 4층 올라가는 그 가운데도 화장실 하나 더 있더래요. 와 살았다. 열어보자. 마지막 희망이다. 안 되면 사무실 얘기하지 뭐. 딱 여는데 열리더래요. 그래서 소변을 시원하게 두고 이제 딱 문 닫고 나와서 보니까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는데 왼쪽 올라가는 계단 쪽을 이렇게 보니까 옥상 쪽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자, 집에 가자 하는데 안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어쩌습니다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뭐라고 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옥상 올라가는 그 왼쪽 계단 쪽에 쭈그러 앉아 있었대요. 근데 밑에서 나올 땐 자기를 못 볼 거니까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정상적인 건가? 이거 쭈글쳐 앉아 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뭘 똑딱똑딱 정리하는 소리가 좀 들리면서 그나저나 오늘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은 좀 잘해보자. 좀 된다 이거는 막 얘기가 들리더래요. 나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내 얘기하는 거네. 영업사원이니까 인센티브 생각하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옆에한테 야 너 저번 날에 황 사장 건 어떻게 됐어? 묻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폐차예요 폐차. 그러더래요. 그래? 폐차야? 안주여 짜지냐? 그러더래요. 안돼. 이건 폐차야 폐차. 그래? 야 너 저번 날에 김 사장 거는 지금 다 진행됐지? 그랬더니 일단은 돌리는 데까지 돌리고 폐차하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고 잘 되고 있고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 내일 봅시다 하면서 이제 우르르 내려가더래요. 폐차 갖고 있는 재산까지 정리를 해주나? 그러기엔 애들 말투가 조금 거슬리는데 일단은 가자. 일단 나도 내려가자.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찝찝하네. 아무리 영업사 그래 솔직히 나도 그래. 고객들 가고 나면 나도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건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A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나 지금 본사 갔다 들어가는 길이다. 너 어때? 그랬더니 야 나도 곧 본사 들어가. 그러더래요. 예. 그래야 잘해봐. 방법론 자체가 나쁘진 않더라야.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어 하고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이제 지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쌈짓돈을 탈탈탈탈 와이프 돈까지 싹 긁어 모으니까 한 1,000만 원가량 일단 현금 동원은 되더래요. 그 상황에. 그래가지고 1,000만 원으로 이제 자금 스케줄을 쭉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세우는 찰나에 A가 이제 상담을 받고 왔고 A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어떻게 답이 없다.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것도 10원도 없고 니도 알잖아.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고 미치겠다. 엄마 요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막 한숨 쉬고 있더래요. 그래 너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같은 위촉직은 은행에서 사람 취급 안 해준다고 일단은 회사 들어가래. 그러더래요. 그래? 그랬더니 회사도 어디 뭐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소개해주려니까 딱 3개월만 다니라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회사를? 그랬더니
어디 농협에서 운영하는 회사래. 그래가지고 여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직업 중에서도 거의 공무원급 취급을 해준단다. 들어가서 3개월 재직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처리를 하자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니나 나나 열심히 해서 갚을 거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회사에다가 얘기하겠다. 한 3개월은 당직 안 쓰고 출근 안 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A라는 친구는 얼마 안 있다가 일하러 갔고, 네. 똘비는 이 1,000만 원을 상환을 하고 이쪽에서 뭐 보증을 스내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또 상환하고 막 이 작업을 했대요. 막상 작업을 좀 하니까 똘비 입장에서 세이브하게 된 돈이 한 3,000만 원가량을 세이브를 받대요. 여기서 이제 10%니까 300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00만 원을 입금을 했고, 근데도 아직은 똘비가 부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잖아. 원체 이제 컸으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또 하더래요. 남은 금액도 조금 기간 길게 가지고 조금 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스 사업, 그거는 이제 접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뺀다고. 그랬더니, 가게까지 다 빼셨냐고. 뭐, 보증금이고 다 까먹었는데, 뭐 빼야지 어쩌겠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업할 거 있으면 사업하시라고 저희가 또 도와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농협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까지도 보는데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증빙자료 만드시면은 충분히 괜찮다 고민을 하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그냥 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급료도 상당히 괜찮았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도 안 팔리고 그래 처자식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자. 나도 가서 그거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알아봐 주라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라고 전화를 끊고 A한테 자주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A가 거의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대요. 일하러 가서. 왜 그러냐면은 근무 중에는 약간 몸도 쓰고 해야 되니까 전화하기가 힘들었고 퇴근 후에는 기숙 생활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있고 다들 피곤하고 하니까 전화 받긴 뭐하고 그래서 문자로 주로 대화를 많이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가고 야 나도 농협으로 간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좀 이따 답장이 왔대요. 야 여기 일단 오라고 3, 4개월 정도 일하면은 몸도 충분히 여기에 적응될 것 같고 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빡세다고. 야 너도 오라고 괜찮다고 급료도 좋고 좋다고. 진작에 월급쟁이 할 걸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문자를 가끔 나누면서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농협 그쪽으로 한번 출근해 보시라고. 근데 저희 면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진짜로 최하 3개월 이상은 일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거짓말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구비서류 간단한 거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런 거 저런 거 챙겨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동하실지는 제가 한 이틀 후쯤 전화 다시 드리겠다. 그 전까지 서류만 좀 잘 챙겨 놓으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A한테 문자를 했대요. 야, 나 가기로 확정 났어. 너랑 같은 데서 일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A가 답장이 없다가 다음날 답장이 왔대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네. 내가 있는 곳으로 올지 어디로 올지 답장을 했대요. 네가 있는 곳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옮겨 다녀. 뭐 정확하게 한 곳은 아니야. 답장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 말이 약간 다르더래요. 예전에는 기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옮겨 다니는데 기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텔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야 우리 일 잘 되면 잘 다 마무리 짓고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잡으면 너랑 갔던 일본 여행은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A한테 답장이 오더래요. 좋지 꼭 가자 열심히 해서 꼭 가자 야 농협 좋다 이렇게 답장이 오더래요. 우리 일본 갔을 때 먹은 사케 이름이 뭐였지? 네가 시켰잖아.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글쎄 잘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이렇게 답장이 오더래요. 얘하고는 일본을 해외 자체를 간 적이 없어요. 얘랑. 느낌이 막 쎄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안 받더래요. 다시 문자를 했대요. 야 A야 문자는 답답해서 그러는데 급하게 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전화통화 좀 한번 하자. 그러니까 A가 여기 지금 사람들 눈치 보여서 좀 그래. 왜 문자로 얘기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야 어떤 회사가 통화도 못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좀 해봐. 상의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A가 알았어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일 끝나고 전화할게. 전화하면 받아.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밤 늦은 시간 10시 정도 A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더니 A 목소리 맞더래요. 나야. 야
너 뭐 괜찮아? 그랬더니 나 잘 지내. 왜? 뭐 때문에 그래? 나 바빠. 나 이제 진짜 쉬어야 돼. 뭔 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 뭔 일 있는 줄 알았지. 뭐 일본은 일본이야 임마. 이렇게 장난쳐. 그랬더니 아 몰라. 그냥 나도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아무튼 뭐 다른 할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야 뭐 딴 건 아니고 그냥 각자 걱정돼서 그랬어. 그러니까는 걱정도 팔자다 임마. 그래 아무튼 잘 있고 농협 꼭 나 있는 대로 네가 왔으면 좋겠다. 나 안 그래도 심심한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모르지 가봐야 알지. 내가 그쪽에다 한번 부탁은 또 해볼게. 그랬더니 그래 빨리빨리 하고 우리 뭐 사업이라도 같이 작은 거라도 한번 또 도전해보자. 알았어 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대요.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A가 그래도 전화를 통화할 수 있고 뭔 일은 없구나.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또 왔대요. 그쪽 업체에서 와가지고 짐 싸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했냐면은 시외버스를 타고 어떤 모 지역으로 이동을 해라.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어디 버스 정류장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아마 택시기사 안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그 정류장에 서가지고 전화를 해라. 그러면은 마을버스 알려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눈물에 작별 인사를 했죠. 딸도 이제 그때 고등학생? 뭐 그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가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 집안 정상으로 잘 만들어 놓으라니까 당신도 나 믿고 쌈짓돈까지 다 빼줬는데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라니까 나 가서 뺑이 까고 올게. 잘들 있어 하고 딱 시외버스 타고 모 지역으로 이동해서 내려서 택시기사한테 어디 그 정류장에 있다는데 글로 좀 가주쇼 해가지고 이제 글로 갔대요. 정류장에 도착해보니까 뭐 시 외곽 쪽에 나가는 쪽에 이제 정류장인데 그런데 한산하잖아요. 되게 한산하고 이제 뒤에는 뭐 산이고 이런데 뜬금없는 정류장 그런 데였대요. 거기다 도착했을 때 택시기사한테 사장님 말씀 주신 정류장이 저거네 저거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여기는 왜 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라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한 번씩 여기를 꼭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더래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하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그니까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근데 여기 몇 번 버스 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번 버스? 어차피 다 왔으니까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했대요. 예, 선생님 저 여기 정류장 도착했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430번 마을버스 하나 갈 거예요. 그거 타시고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 그러니까요. 하고 끊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택시사한테 430번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430번 그러면서 고개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나야. 야, 너 그 버스에서 아직도 일하냐? 그러더니 야, 그 마을버스 430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냐? 묻더래요. 택시기사가. 근데 막 뭘 듣더니 그래? 야, 네가 잘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알았어? 하고 끊더래요. 그러더니 저기 사장님 430번 버스는 없다는데요? 그래요. 430번 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430번 버스는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근데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당시가 이미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서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대요.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깜빡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메타기 그 종료 버튼 안 눌러서 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릴게요 하고 이제 돈 주고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에이씨 뭔 개소리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괜히 찜찜하더래요. 진짜 괜히 찜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버스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볼까?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근데 이게 버스 회사에 전화하는 것도 지금은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돌비 운수 해서 전화번호 나오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이때 배경이 언제라고요? 갤럭시 S1이 막 나왔을 때예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많이 안 쓸 때예요. 이때 114밖에 없잖아요. 114. 114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좀 번거로운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류장이 있고 정류장 뒤편으로는 오솔길 같은 약간 산이에요. 약간 경사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싹 올라가가지고 한쪽 돌박 뒤에 숨은 거예요. 큰 돌 쪽 뒤에 숨어가지고 만약에 430번 버스가 와서 쓰면 네. 정상적인 버스면은 거의 여기는 정차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상한 버스 같으면 와가지고 정차를 해서 기다리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지나치면은 버스 놓쳤다고 전화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살짝 머리만 내밀어가고 보고 있는데 진짜로 얼마 안 있으니까 버스 한 대가 오더래요. 진짜 마을버스 그 자체. 마을버스 한 대가 쫙 와가지고 앞에 쓰더래요. 그 정류장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류장은 주변에 인가도 없는 곳에 뜬금없는 정류장 하나씩 있잖아요. 사람이 안 서 있으면 쓰지도 않는 그런 데요. 근데 섰어요. 누가 내리나? 안 내려요. 서갖고 그냥 있더래요. 근데 이제 창문으로 실내가 보이잖아요. 사람은 좀 타 있더래요. 한 2명 정도? 그러더니 버스 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승객 한 명 내려오고 기사님이 내려갖고 담배를 한 대 태우더래요. 와, 뭐지? 어떻게 시내버스가 저러지? 그리고 기사님이 어디다 막 전화를 하더래요. 약간 거리가 있어서 남성 목소리로 웅얼거린 소리는 들려도 정확하게 무슨 대화를 나눈지는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기사님이 전화를 탁 끊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 볼까봐 다시 아예 머리 집어넣고 있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놨었는데 웅 하고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이렇게 봤더니 돌비 보증기금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안 받았대요. 왜냐면 여기서 받으면 여보세요 하면은 바로 들리니까 안 받고 이렇게 있었더니 딱 전화가 끊어지고 바로 또 울리더래요. 이거 받지도 못하고 돌아버리겠네. 또 딱 끊어지고 바로 또 전화가 오더래요. 못 받아 안 돼. 못 받아 안 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버스가 출발하더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어지고 여기 들어가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좀 뭔가 찝찝하다 싶은데 웅 하니 또 진동이 오더래요. 봤더니 A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A가 야, 너 전화가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다른 게 아니고 야, 이거 좀 찜찜하다. 여기 너 진짜 가고 괜찮은 거 맞냐? 그러니까 A가 그러더래요. 예. 원래대로라면 빨리 와 임마 그래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래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말해봐.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전화가 탁 끊어지더래요. 와, 오. 다시 A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지금 뭐냐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 어디 있는 거지? 이쪽 지역이 맞나? 하다가 생각이 문득 든 거. 우리 집.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보 어디야? 여보 나 집이야. 왜 여보 왜 그래? 여보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지?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바로 나 갈 테니까 얘 좀 이상하거든? 지금 우리 딸 어딨어? 그랬더니 딸 애기 학교에 있겠지. 여보 학교에 전화해서 일단은 무조건 부모님 외에는 애기 픽업 금지. 빨리 전화해.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그리고 여기가 차가 안 다니잖아요. 일단은 도로를 막 짐 한쪽에 던져놓고 핸드폰만 주머니에 넣고 돈하고 막 뛰었대요 길을. 예. 뛰어가다가 차가 한 대 보이길래 그냥 몸으로 가로막고 나 저기 좀 차 좀 다니는 데만 태워줘. 나 진짜로 당신을 이 자리에서 죽이고 내가 차를 뺏어서 갈 만한 사안이니까 좀 부탁 좀 하자고. 그래갖고 차를 얻어 타고 막 나가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학교에 어떻게 전화했어? 그랬더니 예 전화했어요. 그 집에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는 애기는 학교에서 괜찮대? 점심으로 뭐 수박 화채랑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있다고 나한테 왜 그냐고 또 거꾸로 그네.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전화 끊었대요. 딸이 수박, 참외, 멜론 알러지가 있거든요. 안 돼.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지금 이 집에 우리 집에도 뭔 일이 생겼구나를 딱 알겠더래요. 미치겠더래요. 막 진짜 어떻게 하지?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초본까지 다 넘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화할 때 벌써 112밖에 더 있냐고요. 경찰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 무슨 동 무슨 빌라 몇 호인데 빨리 좀 가주시라고. 제발 빨리 좀 가주시라고.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나가고 봤더니 와이프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와이프 전화를 바로 받았대요. 목소리 좀 가다듬고 여보 그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똘비씨 어디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누군지는 알 거 없고 신고 같은 거 하려면 하는 거는 그쪽 자유인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 지구에서 발붙이고 살려면 그건 좋지 않아. 잘 생각하시고 그냥 조용히 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했대요. 저기 아까 신고 접수한 거 제가 잘못 착각해갖고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똘비가 순간적으로 이제 막 머리를 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딸 학교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 털렸을 건데 이건 좀 위험하다 싶더래요, 진짜. 경찰이 와서 내 와이프는 살릴 수 있겠지. 그러면 내 딸이 잘못될 것 같고. 예. 막 이런 계산들이 서가지고 일단은 빨리 스톱시키고 내가 가야겠다. 가면서 수시로 계속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대요. 계속 전화를 했더니 어느 순간 와이프가 막 울면서 전화 받더래요. 여보 빨리 좀 오라고 여보. 그래서 여보 좀만 참아. 그랬더니 일단 그 사람들은 갔어. 빨리 좀 와. 막 그러더래요. 갔어? 문 다 잠그고 애기는? 그랬더니 애기 지금 학교 선생님이 지금 데리고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여보 일단은 신고하지 마봐. 일단은 가서 우리가 조금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를 하든가 하자. 그래서 막 이제 버스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갔대요. 택시를 타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와이프를 이제 보고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고 있는데 예. 와이프가 얘네들 이거 놓고 갔다고. 봤더니 편지 같은 거 딱 하나가 놔져 있고 옆에 50만 원이 딱 놔져 있더래요. 이거 놓고 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딸까지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종이를 확인을 하는데 차용증이 있는 거예요. 예. 차용증? 무슨 차용증이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 서류 같은 거 하러 서울을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네, 맞죠. 그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의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금액의 10%는 너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거에 따른 계약에 필요한 거니까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 막 그런 거 할 때 도장채 줘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여기다 찍어 놓은 거예요. 보아하니까 금액이 억 단위 금액이 써 있더래요. 이 금액을 현금 수령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용증 그 다음 장에 써 있더래요. 50만 원으로 놀란가슴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고 조용히 삽시다. 진짜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렇게만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전화가 다시 왔대요. 본인한테. 아예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차팔이어서인가 눈치 하나 죽이네. 어찌됐건 네가 대출 받아서 와이프 30돈 갖고 온 거는 뭐 알지? 그런 건 못 찾아가는 거고 신고하려면 해. 절대 우린 못 잡아. 절대 우린 못 잡으니까 신고하려면 하고 만약에 우리 뒤를 누군가 캐고 뭐 경찰이 됐건 뭐가 됐건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때는 네가 상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차용증 그거 이미 도장 다 찍혀 있잖아. 이거 인감으로다가 잘 생각해. 네 주변 사람과 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수가 있다. 그리고 전화 끊더려. 와이프랑 애기 방에 넣어놓고 진짜 오랫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얘네가 나쁜 마음 먹었으면 아까 전에 뭐 어떻게 했겠지. 일단은 여보 신고는 하지 맙시다. 여기에 딱 이제 결론이 도달하더래요. 이게 저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분은 당해보니까 신고가 안 되더래요. 여기서라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느낌. 절대 신고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신고는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야 A 생각이 나더래요. 신고를 해서 살려야겠는데 그랬다가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널러가게 생기고 가운데 껴가지고 미쳐버리겠더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회사 다른 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차장님, 전데요. 막 설명을 했대요. 자기에겐 쏙 빼고 설명했대요. A라는 애가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전화했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끊었는데 솔직히 전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하겠고 신고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갖고 차장님이 신고를 했대요. 애가 안 나오고 전화가 안 되니까 좀 찾아봐달라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신고자한테도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답변 결과는 이게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예를 들어서 실종이 됐다 그러면은 수사를 했는데 진짜 실종이 되면은 뭐 더 수사를 하든가 하겠지만 전화 통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당사자랑 통화됐다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경찰이 확인하셨냐고. 아니 뭐 확인하고 나발이고 그 번호로 전화했고 본인이 그 주민번호부터 해서 다 신상을 알고 계시는데 뭐 굳이 그러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랑도 엊그저께 통화했다고 해서 어머니한테도 확인했는데 통화한 거 맞고요. 이거는 뭐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네요. 경찰이 그냥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죠. 본인하고 통화가 돼버렸는데 분명히 접수할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전화가 전화기가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A는 단 한 번도 못 받대요. 지금까지. 어느 순간 이제 핸드폰은 이제 연락 안 됐고 아예 지금까지 못 받고 이분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경찰한테 나서든
아니면은 사설 고용을 생각을 해보든 그랬으면 얘가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는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서 되게 죄책감이 크다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이야기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제가 또 우리 어둠의 꼬봉 형님, 오랜만에 또 그 형님 생각났어요. 이야기 듣고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전화했고 오랜만에 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형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형님, 얘네들은 이걸로 뭘로 돈 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그래서 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마른 오징어에 물을 짜는데 무턱대고 짠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오징어는 같은 마른 오징어에도 물이 잘 나올 것이고, 어떤 오징어는 막 있으니까 쥐어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징어 말고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다가 알맞게 카드 쓰시면서 알맞게 월급 받으시면서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얘네들이 봤을 때는 나쁜 오징어,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나쁜 오징어, 불량 오징어. 그리고 진짜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탐수율이 별로 안 좋은 오징어. 예? 그럼 어떤 오징어가 제일 좋은 대왕 오징어냐? 정상적인 사람인데 꼬꾸라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오징어래요. 이 사람들은 딱딱 건들면은 뭐 뒷공무니로 나올 돈도 아직 남아있고, 시키면은 또 되게 잘한대요. 그리고 신상명세도 알맞게 아직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빨아갈 만큼 빨아갈 수 있고. 그래서 형님, 그래요, 그 돈은 사기쳤다 칩시다. 그럼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그 사람 명의로 빨 수 있는 돈 다 빨았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겠냐? 오징어 물 다 짰으면 오징어 짝짝 찢어가고 먹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와, 형님,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뭘 또 빼는 거야? 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글쎄다, 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듣기로는 안 빼지. 그러더래요. 아, 형님, 그럼 뭐 안 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형님? 그랬더니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겠지. 완전 짜내네 그냥. 죽기 직전까지는 알맞게 먹이면서 일 시키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 갈 때 되면 그때 빼기지 않겠냐? 그리고 형이 얘기했잖아. 그거 걔네들도 진짜로 머리 잘 쳐갖고 의심 거의 못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자 소름 돋는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야, 너도 지금 뭐 일반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힘든 순간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힘든 순간이 와서 미끈하게 되면은 그 밑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아가리를 쩍쩍 벌리고 있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다들 그냥 정상적으로 사니까는 안 보이지만 한번 미끈 해본 사람들은 알걸? 일수, 사채 이런 것들만 봐도 느껴지는 거 없냐? 근데 거기 막 아가리 짝짝 벌리고 있는 게 이 사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게 막 쫓아오고 무섭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 입장에선 참 무서웠겠구나.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있구나. 우리가 뭔가 좀 약해졌을 때 이런 걸 보게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듣게 돼가지고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예,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쥐어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너무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면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이니까. 왜 거기서 그걸 주고 왜 거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진짜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라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갈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겪어본 세상에서 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듣고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와,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제목 마른 오징어 해가지고. 이거 진짜로 스펙타클할 것 같은데. 야, 근데 살면서 그런 상황에 안 다쳤으면 해요. 야, 아무튼 오늘도 이 현실 공포, 사람이 무섭다기보다도 이 현실 세계가 무섭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무섭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현실이 더 무섭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더빙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타이밍을 놓쳤네요. 입모양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나 타이밍을 놓쳤다. 참. 반갑습니다, 동네 꼬마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셔야 돼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현실 공포겠죠? 예, 맞습니다. 현실 공포고. 원래는 처음에 좀 들어보고 가는데, 동네 꼬마님, 오늘은 네.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불과 지금부터 한 6년 전쯤 있었던 얘기고, 예. 차량을 팔고 있는 이제 제 지인한테 들은 지는 좀 됐어요. 한 4개월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 조금 이제 떨어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저희 신차 영업사원이라는 이 직업이 입사의 문턱이 높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원해서 들어오고 입사 문턱이 낮은 만큼 또 그만큼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매장에서 당직자가 이제 당직을 서고 있는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손님이 한 분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떤 차량을 보러 오셨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면접을 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뭐 신입 면접 있나 보구나 하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오늘 면접인데 벌써 오셨냐고 상담실 좀 안내해드리고 차 한 잔 내줘라. 그래서 이해하고 거기를 안내를 해드렸더니 곧 대표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면접이죠. 면접을 쭉 진행을 했대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 나이는 33살이고 그래도 묻는 말에 싹싹하게 대답도 잘하고 얼굴도 웃는 상이고 문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큰 하자 없으면 오라이 땡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가 월 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부터 첫 출근이 시작하고 열흘 정도 분위기 파악 좀 하시고 다음 달 초반에 있을 이제 본사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초기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나와요. 처음에 한 3달 정도. 네. 그런 건 나올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셔라 해가지고 20일자부터 출근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직원들 중에 팀이 나눠지고 신입교육팀이 보통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신입교육팀 팀장은 그래도 경력이 좀 있고 업무 처리가 좀 꼼꼼하고 이런 분들이 팀장을 하시는데 여기 신입교육 팀장은 그 당시 나이가 46살이었다고 그러고 성격이 좀 꼬장꼬장했대요. 되게 일처리에 빈틈도 없고 하지만 신입들을 진짜 꼼꼼하게 알려주는 그런 팀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팀 소속이 돼가지고 똘비라고 해볼게요, 이 신입을. 똘비가 또 열심히 일을 배우는데 매일 시험을 봐요. 저도 했던 거고. 네. 전날 가격이 됐건 뭐가 됐건 막 시험 매일 보고 아침에는 영업사원과 손님 입장으로 롤플레이 진행하면서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또 해보고 막 이런 걸 해요. 맞아요. 거기서 또 제법 잘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애가 들어왔네 하고 처음 2달 정도는 팀장이, 그러니까 강 팀장이라고 해볼게요. 네. 강 팀장이 진짜로 열심히 알려줬대요. 그리고 똘비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배웠고 그러면 이제 3달째 되는 달부터는 당직을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당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신입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입사한 첫 달 빵대, 2번째 달도 빵대, 3번째 달에 당직으로 운이 좋으면 1대 정도 이렇게 팔아보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똘비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똘비 이 녀석이 이제 3달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 풀어줘요, 매장에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영업이다 보니까 낮에 나가서 알아서들 영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풀어줬더니 8시 반에 출근해서 전체 회의, 그 다음에 9시쯤 끝나면은 팀 회의 마치면은 9시 한 15, 20분? 그러면은 차 시동 걸고 사라진대요. 네. 사라져가지고
오후 4시 반쯤 되면은 매장에 쓱 나타나서 얼굴 도장 찍고 퇴근. 이거를 반복을 하더래요, 똘비가. 네. 그러면은 강 팀장이 10년을 넘게 차를 팔아왔던 사람이고 신입교육 팀장만 진짜 5년 넘게 하셨던 분인데 딱 보면은 답이 나오죠. 네. 야, 저거 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불러다 얘기를 했대요. 너 그 매일 아침마다 어딜 가냐? 그랬더니 뭐 지인들 만나서 자동차 얘기도 좀 하고요. 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 아니면 그냥 그만둬라. 뻔히 눈에 보인다 이 녀석아. 열심히 좀 해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변함이 없더래요.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일을 못 나오게 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하루는 따라가 봤대요. 이 강 팀장이라는 사람이 조금 집요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침에 팀회의 끝나고 후닥닥닥 나가서 본인 차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똘비가 나와가지고 본인 차 시동 걸고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걸리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심정으로 최대한 멀리서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 있는 게임방 앞에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게임방에 차를 세우고 게임방에 딱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 녀석이 진짜 게임을 하러 들어간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 게임방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든 뭐 전단지를 놓든 그러려고 들어간 거일 수 있으니 15분 정도 기다렸대요. 네. 그런데도 똘비가 안 나와서 게임방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좌석에 앉아갖고 열심히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더래요. 그거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으니까 그래 하고 본인 일보러 갔대요. 썬팅샵이랑 자동차 등록사업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싹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3시간쯤 걸렸대요. 오는 길에 그 똘비가 있었던 게임방 옆을 다시 지나오는데 똘비 차가 딱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녀석은 또 어디 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또 따라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모 아파트로 들어가더니 딱 차를 세우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대요. 땡땡씨 똘비 집 주소가 어디로 돼 있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 팀장님 어디 아파트인데요. 그랬더니 혹시 몇 동이야? 그랬더니 예 그 동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영업사원 해서는 안 될지 근무 시간에 집에 가서 쉬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자식 완전히 나사가 풀렸구나. 좀 얘는 좀 되게 뭐라고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다 귀소를 해요. 이 매장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쯤 되면은 이제 다 얼굴 도장 찍으러 딱 온 거 보고 똘비 넌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상담실 들어가고 문 딱 닫아놓고 똘비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뭐 아는 지인이 차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상담도 좀 해줬고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막 늘어놓더래요. 그래서 오늘 그 상담했던 지인 지금 전화 좀 해봐. 나 보는 앞에서 바로.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팀장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전화해봐. 상담했다며. 상담했으면은 네가 오늘 서로 나눈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전화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팀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네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러세요 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세요가 아니고 아침에 내가 너 어디 게임방 들어가는 거 확인했거든? 그리고 내가 일 보고 들어오는데 너 집에 가는 것도 내가 우연히 봤거든? 너 근데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 너 그딴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거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지. 초기정착지원금만 받고 그만둘 생각이야? 그럼 당직 들어오지 마.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마. 그랬더니 똘비가 눈에 쌍불을 켜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팀장님 말 나왔으니까 좀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팀장님한테 월급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월급이 있습니까 팀장님? 적당히 놀면서 차 팔고 싶은 사람은 적당히 놀면서 파는 거고 내가 많이 판다고 팀장님이 돈을 더 벌어요? 내가 조금 판다고 팀장님 돈 덜 벌어요? 각자 벌어먹고 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여기가 각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기가 차더래요. 이 강 팀장이.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은 너 완전히 독거다이로 혼자 살겠다는 거야? 확실히 말해.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그럼 넌 선배들한테 도움이 필요 없는 거지. 왜? 저 필요 없다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아침에 팀 회의 시간에는 참여할 필요 없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앞으로 노터치입니다. 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꼴딱 인나서 나가더래요. 똘비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 팀장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다 돌렸냐면은 해당 지역의 모든 썬팅샵이 신차 영업사원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썬팅 의뢰를 하면은 이번 달에 썬팅 작업한 것들을 그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좀 달라요. 똑같은 필름 작업을 하는데 일반인 분들하고 저희하고 시공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신차 영업사원을 상대하는 썬팅샵은 다 알고 있죠. 강 팀장이. 그래서 실장 또는 그 사장들한테 전화를 돌린 거예요. 우리 똘비 차 혹시 넣건 아니면 와서 인사한 적 있어? 그러면 아니요, 그거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매장 똘비라고 가면은 차 받아주지 마. 내지는 인사한 적이 있으면은 차 넣은 적 있어? 그럼 뭐 한 대 정도 넣었다고. 그러면은 가격 3배로 올려서 받아. 일반이랑 똑같이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미리 전화를 싹 돌려놔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똘비가 당직을 쓰다가 어쩌다 이제 뭐 황소 뒷구름줄 치다가 밟듯이 하나씩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가 도착해 썬팅샵에 넣으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알아보니 어디는 안 받아준다고 그러고 어디는 가격이 터무니없고. 근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알았나 보더라고요. 똘비가 강 팀장이 뒤에서 이걸 다 틀어 막은 걸. 근데 강 팀장도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똘비가 와서 먼저 싹싹 빌기를 바란 거죠. 똘비가 면담 요청을 하더래요. 팀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오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썬팅샵 다 틀어 막으신 거냐고. 내가 다 막았어. 아니 왜 그러셨냐고. 선배 도움 필요 없다며. 필요 없으니까 네 알아서 헤쳐나가세요. 뭐 저기 뭐 강릉에 가서 하시던가 제주도 가서 하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팀장님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은 네가 나 썬팅을 막으세요. 선배 도움 필요 없으시다며 똘비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차를 한 대를 팔건 두 대를 팔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랬더니 아니죠 우리 똘비님. 근데 이런 식으로 팔 의사가 아예 없는데 일하고 있는 거는 당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럼 대수가 안 나와서 지금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럼 대수라도 좀 잘 쳐보세요. 많이라도 팔면은 뭐 인정이라도 해드릴게. 그랬더니 똘비가 그럼 제가 진짜 많이 팔아볼 테니까 썬팅샵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는 이제 딱 내심 강 팀장이 그래 이런 강수를 내가 던졌지만 이런 거라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자동차 영업의 맛을 알고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강 팀장이.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차 팔아봐. 내가 일단 썬팅샵은 넣을 수 있게 해줄라니까 여기저기.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어요. 강 팀장도. 근데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팀장님 내가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팀장님보다 차도 많이 팔고 내가 실적이 팀장님보다 평균적으로도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내려오세요.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뭘 내려와? 팀장직에서 내려오시라고요. 내가 팀장님보다 잘 팔아버리면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더래요. 되게 당돌하게. 해피엔딩이 잠깐은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제 와장창 무너지고 뭐냐? 해봐라. 내가 너 같은 놈 한두 놈 본 거 아닌데 야 너같이 일하면서 나보다 많이 판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해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하고 거기서 2차 전쟁 이제 발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번 달은 뭐 한 대나 팔고 말고 근데 그 다음 달에 4대를 계약을 해오더래요. 또 그래도 이놈이 좀 독하게 마음먹고 뭘 좀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0대를 넘게 계약을 해오더래요. 와 얘가 이렇게 맘먹고 하니까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애였나 싶더래요. 근데 그 다음 달도 10대를 넘게 계약을 해오더래요. 오호 2달 연속 그것도 10대 후반이에요.
18대 막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계약 많이 해오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어디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하는데 얘 평상시에 행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강 팀장이. 당직을 설 때 태도. 영업을 아니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태도를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얘는. 맨날 그냥 놀아요. 근데 이렇게 판다. 그러면 저도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쯤 딱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느낀 게 있었어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있구나.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얘가 손을 댔구나. 그게 뭐였냐면은 인터넷 영업을 시작을 했구나. 영업사원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게 인터넷 영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증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강 팀장이 폰을 2개를 썼어요. 다른 핸드폰 하나는 직원들은 모르는 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똘비한테 전화를 했대요. 친구를 시켜서. 그랬더니 똘비가 네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먼 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넷 영업을 한다 싶으면은 충분히 응할 만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똘비가 딱 거절하더래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영업을 하면 잘리고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거절을 하더래요. 이걸 듣고 저녁에 생각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래요. 아닌가? 내가 잘못 짚었나? 그러면은 인터넷 카페 같은 데다 한번 글을 남겨보자. 그래서 굉장히 큰 카페에다 글을 남겼대요. 무슨 지역이고 자동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서비스를 많이 주는 영업사원분 있으면 쪽지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남긴 거예요. 여기에 쪽지를 하는 영업사원이 있으면은 대놓고 나는 퇴사하겠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녁 늦은 시간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더래요. 쪽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딱 봤더니 잘 아는 좋은 영업사원이 있는데 여기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친절히 상담해드릴 겁니다 하고 왔는데 똘비 번호가 아니더래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끝나고 한쪽에 나가서 혼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카페 보고 전화 드렸다 그랬더니 전화 잘 주셨다고. 제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강 팀장이 제시한 그 서비스 조건이 영업사원이 받는 수당을 넘어서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이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영업사원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그쪽은 뭐냐고 그랬더니 만나서 말씀하시자고.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나이가 좀 많으신 아주머니시더래요. 이쪽 지역엔 여자 영업사원이 없는 거는 강 팀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알겠고 그럼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영업사원이시고 워낙에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을 두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로 그런 영업사원이 있긴 해요. 진짜 슈퍼스타급이면. 그러면 내가 이거 몇 천만 원짜리 물건 구매하는데 영업사원 얼굴은 보고 내가 계약을 내야 되지 않겠냐. 영업사원 좀 불러주시오.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딱 껐다 전화 걸더니 사장님 저기 홍길동 선생님이라고 지금 상담을 좀 하고 싶으시다는데 시간 혹시 지금 스케줄 비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더니 죄송한데 15분만 좀 기다려주시라고 오신다고 되게 정중하게 이게 사장님을 깍듯이 모시더래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문을 등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인사를 하더래요. 꾸벅. 사장님 나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강 팀장도 얼굴이나 한번 보자 누군가 하고 인나서 딱 봤는데 거만하게 똘비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이 새끼. 딱 똘비가 보자마자 강 팀장을 보자마자 똘비도 몸이 딱 굳더래요.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랬대요. 그때 똘비가 쫄쫄쫄쫄 와갖고 앞에 앉더래요. 그래서 앞에 아주머니랑 똘비 나란히 앉혀놓고 야 네가 슈퍼스타냐? 그랬대요. 똘비가 테이블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네가 직원을 부리고 야 인터넷 영업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허세 피고 배짱 부리고 그러고 다녔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하고 막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옆에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는 그냥 빠지세요. 얘가 소속해 있는 회사 얘 팀장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주머니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 똘비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에? 이게 똘비 어머니시라고요? 그랬더니 뭐야? 예, 팀장님. 저 똘비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똘비가 자동차를 이렇게 팔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팔려가지고 맨날 힘들어해서 제가 어떻게 좀 알아봤던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도와준다고 하던 게 그만 좀 그렇게 됐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막 어머니가 빌더래요. 옆에서. 강 팀장이 순간 되게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예. 아니 어머니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 어머니 모르셨어요? 똘비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밀어붙여갖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네요. 팀장님. 제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팀장님 제발 선처 좀 해주십시오. 막 빌더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선처를 해준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똘비 네 생각은 어때? 넌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똘비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얼굴을 안 들더래요. 뭔 말도 많이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집에 가서 좀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리고 귀도 안 들어보고 나와버렸대요. 카페에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똘비를 불렀대요. 일로 와봐라. 내가 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본사에다가 이 자료를 내가 보내진 않겠다. 다만 내일 아침에 있을 전체 회의 시간에 네가 네 입으로 얘기를 해라. 그동안 인터넷 영업했고 인터넷 영업으로 실적 이렇게 찍었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잘해볼 테니까 용서해 주셔라. 전체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랬더니 똘비가 팀장님 선처를 해주시기로 하셨으면 팀장님 손에서 좀 끊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하라는 거는 결국 저보고 그냥 네 발로 나가라 꺼져라 이 말밖에 더 되냐고. 예. 똘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구나. 수건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양자택일해. 내일 나와서 얘기하고 열심히 차 팔아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네가 알아서 택일을 해. 그랬더니 얘 하고 가서 다음날 출근을 안 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그래 그만뒀나 보다. 일주일이 됐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출근 안 하고 해서 팀장이니까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네.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똘비가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놔뒀으면은 우리 매장 전체도 페널티가 있었을 거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2달, 3달 시간이 이렇게 지났대요. 그리고 이 똘비 이 사건이 물론 뭐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 뭐 스펙타클한 사건은 아니기에 머릿속에서 이제 뭐 크게 생각은 없이 지내고 있는데 또 신입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랑 동갑내기에 똘비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너 똘비라고 아냐고 그랬더니 예, 압니다. 그랬더니 똘비 그 자식 그 완전히 그 마마보이 다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마마보이였냐? 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면은 강 팀장 입장에서 완전 마마보이예요.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사과를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도 엄마 뒤에 있고 본인도 엄마 핑계만 대고 있고 딱 봐도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그 똘비 고등학교 동창이 똘비 알긴 아는데요. 걔가 마마보이는 아닌데요? 그러더래요. 예?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래. 그 마마보이들은 원래 티가 잘 안 나. 여기 일하면서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완전 마마보이더라. 그랬더니 저 팀장님 그게 아니고 마마보이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걔 완전 페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페류나요? 야 다시 한 번 해봐. 페류나? 그 녀석 마마보이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게임방 갈 돈, 담배 살 돈, 뭐 할 돈 없으면은 막 학교에서 전화로 엄마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고 돈 붙이라고
욕까지 하고 그랬대요. 같은 반 애들이 다 봤고. 근데 또 힘 있는 애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완전 찐따인데 엄마한테만 큰 소리 미친 듯이 치는 그런 애였대요, 걔가. 예. 그래서 본인이 강 팀장이 그동안 생각을 했을 때는 똘비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뒤에서 움직이는 애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뭐 그럼 뭐해, 이미 그만둔 애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 팀장이 이제 고객한테 차량을 인도를 해주려고 고객한테 연락을 했더니 고객이 집으로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고객 차를 집에다 가져다 주는데 똘비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차를 가져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차량 인도 마치고 택시 타고 가려고 아파트 단지를 쭉 가로질러서 나오고 있는데 똘비가 사는 아파트를 그때 뒤따라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 어디 취직은 했나 하고 봤대요. 그랬더니 차가 그대로 받쳐져 있더래요. 네. 늘 그 주차하는 자리, 그때 봤던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또 백수같이 놀면서 엄마 등골이나 빨아먹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거짓말처럼 똘비랑 마주쳤대요. 강 팀장이 똘비 하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강 팀장을 보더니 눈으로만 까딱 하더래요. 그냥. 그래갖고 강 팀장이 이런 싹퉁머리 없는 놈의 자식, 야 봤으면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이 녀석아. 그랬더니 똘비가 지나가면서 조만간에 볼 일 있을 거니까 인사는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뭔 멍멍이 같은 소린가 하고 그냥 뒀대요. 그렇게 똘비랑 한번 이제 뭐 지나가면서 나 얼굴 한번 보고 일상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당직을 쓰는 날이었대요. 강 팀장이. 어떤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고 상담실까지 들어가 상담을 했는데 이 모델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요걸로 차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전산을 딱 보고 선생님 이거는 지금 공장에 재고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대 정도 회사에서 지금 이걸로 뽑아야 되겠는데 그럼 주문하면 바로 오냐고. 바로 온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강 팀장 잘 됐어. 나랑 같이 우리 회사 가가지고 우리 그 구매팀하고 얘기 좀만 나눠주라고. 회사에 차가 급하다고. 네. 이게 뭔 떡인가 싶죠.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회사에 있는 다른 영업사한테 잠깐 내려오라고 매장으로. 그리고 제 차로 가시죠. 그랬더니 고객이 아니 내 차 타고 가자고. 내 차 타고 가서 얘기하고 내가 다시 내려주고 나는 이제 볼일 보러 갈란다고. 그래서 아유 그러시자고 해서 막 카달로그랑 막 챙겨가지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한 15분 정도 가니까는 오래된 그 건물, 상가 건물 하나 있고 거기로 이제 앞에 차 세우고 따라 들어갔대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대요. 3층 올라갔더니 비밀번호 키가 있는 철문이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철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큰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소규모 회사여도 차는 그렇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들어갔더니 구조가 좀 특이하더래요. 되게 좁은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는 그 석고보드로 막혀 있고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이 하나씩 나져 있는 그런 구조더래요. 그래서 따라서 쭉 들어가서 어떤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더니 되게 작은 방에 소파가 나져 있고 탁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잠깐 앉아서 기다려 주셔라. 우리 직원들을 불러오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있으라고. 근데 사무실이라는 곳이 원래 조금 뭐 사람들 전화 소리가 됐건 뭐 컴퓨터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가 됐건 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기는 뭐 CIA도 아니고 방들이 이렇게 막 나뉘어갖고 소리도 별로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분위기가 왠지 조금 쎄했대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주는 커피 살짝살짝 입만 살짝살짝 대고 그러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한 분 더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남성분 2분이 맞은편에 앉고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조금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좀 나누고 있었대요 서로. 그리고 한 20분 정도 흘렀을까?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똑똑.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똘비 어머니하고 똘비가 들어오더래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똘비야, 어머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똘비가 어머니랑 이번에 저희가 창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
그 매장 가가지고 제가 가기 솔직히 좀 꺼끌어가지고 저 이게 일 도와주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팀장님이 당직이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은 인연이 확실히 깊다. 야 창업을 했어. 뭐 무슨 사무실이야? 그랬더니 아이 그건 차차 말씀 나누고요. 차 뭐 바로 나온다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야 바로 나오지.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솔직히 저 이제 막 창업해서 힘든데 2대 해가지고 현금으로 얼마 좀 빼주십시오. 똘비가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영업을 했던 놈이고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래 내 거 세금 정도 빼고 다 가져가라. 사업한다는데 형이 도와준다. 열심히 해봐라. 그래 멋있다. 얘기했더니 똘비가 갑자기 웃더래요. 예. 팀장님 나보고 인터넷으로 영업하고 다 퍼준다고 막 나보고 뭐라고 하더니 팀장님 왜 퍼줘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야 너랑 나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네가 창업했다니까 뭐 그런 거지. 그랬더니 나 진짜 나 팀장님 같은 사람 난 제일 싫어. 뭐 내로남불이야. 본인은 퍼줘도 되고 나는 퍼주면서 영업하면 안 되고 팀장님 때문에 나는 일도 잘리고 엄마한테 완전 나쁜 자식 되고 팀장님 그러잖아. 팀장님 웃기다고 생각 안 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야 똘비야 장난치는 거면 나 갈게. 네 알아서 해라. 나 갈게 하고 일어났대요. 그냥 그 자리를 일어났더니 똘비가 못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옆에 본인을 데리고 오고 있었던 그 남성 2분 있잖아요. 남성 2분이 본인을 잡으러 오더래요. 천천히 양쪽 팔을 잡으려고 이렇게 옆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예. 그런 제스처로 오는데 이 강 팀장이라는 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허리가 되게 안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근육이 허리를 잡아준다고 해서 운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허리가 좀 좋아진 다음에 4년 이상 복싱을 꾸준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누굴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건강 지키려고 우연히 선택한 종목이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누굴 이렇게 팍 때리는 건 아니고 몸이 날쌘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오는 걸 보고 팔을 잡으려고 하길래 그 사이를 뿌리치고 문을 열고 그냥 나간 거예요. 뭔가 느낌이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이 감지가 돼가지고 본인이 들고 온 카탈로그 보고 다 놓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도가 좁고 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현관이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원래는 메인 현관이 보여야 되는데 그쪽 방향이 벽으로 그냥 가로막혀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나가는 문이 없더래요. 옆으로 방문만 있고 메인 철문 들어왔던 철문이 없더래요.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나갔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들어왔던 길로 지금 나가는 건데 철문이 안 보여가지고 당황을 하는데 뒤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누가 이제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일단은 옆에 아무 방문이나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빈 방이더래요. 다 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딱 들어갔는데 그 남성들이랑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딱 들어왔는데 남성 2분의 손에 알루미늄 배트가 들려있더래요. 근데 이게 상황 자체가 뭔가 지금 이 똘비 녀석이 지금 뭔가를 했구나, 사주를 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얘기 좀 하자 똘비야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똘비가 아니요 대화를 나눌 생각은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남성 2분이서 배트로 막 때리더래요 본인을. 그러니까는 막 맞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맞게 되잖아요. 웅크린 자세로 한참 맞으니까 이제 남성 2분은 본인을 잘못되게 만들고 이런 의사는 하나도 안 보였대요. 똘비가 갑자기 배트를 뺐더니 똘비가 막 치는데 진짜 똘비가 치는 거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진짜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몸으로 어떻게든 똘비를
이렇게 제치려고 하는데 이미 몇 대 맞아가지고 팔이랑이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결정적으로 본인이 치다가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 쪽으로 배트를 찍으려고 하는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맞으면 내가 뭔 일이 나겠구나 싶은데 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성분들한테 똘비 말려 시키더래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똘비를 막 뜯어 말리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가와가지고 팀장 나랑 얘기 좀 하지. 팀장 지금 억울해?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억울해? 그러고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 아들을 건드려 놓고 네가? 너 얼마 전에 아버지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 당하셨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로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는 길에 오토바이 퍽치기 뺑소니죠? 뺑소니 당하셔갖고 좀 다치셨었거든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와이프하고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 가갖고 밥 먹었지. 쫙 읊어주더래요. 딸은 어디 초등학교 다니고 와이프는 무슨 직장을 다니고 딸이 몇 학년 몇 반이고 이름이 뭐고 다 알더래요. 아버지 살짝 다치시는 걸로 끝나면은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겠지. 지금 우리 똘비가 분풀이를 하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 내가 막았거든. 자, 나가서 신고하고 싶으면 해. 근데 하나는 감수하자. 네 아버지, 어머니, 딸, 와이프 어떻게 다칠지 생각하고 항상 행동해.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괜찮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너를 지금 막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똘비가 죽이려고 내가 막아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똘비는 뒤에 있고 어머니는 똘비보다 앞에서 본인을 쳐다보면서 이 모진 말을 내뱉고 있는데 눈으로 어서 나가. 어서 나가. 여기서 빨리 나가. 이 제스처를 눈으로 막 하시더래요. 눈동자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쩔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 눈을 보고 뭔가를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저는 진짜 똘비 어떻게든 잘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머니 저 똘비 다음날 와서 아침에 얘기하려고 울면 제가 맞고 똘비 잘 감싸주고 하려고. 어머니 아시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막 빌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서 나가 꺼져 2번 다시 눈에 띄지 마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똘비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더래요. 어딜 나가 이씨 하는데 어머니가 삼촌들 똘비 꽉 잡아 하고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니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날 잡아 놓으라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데 남자 둘이 막 끙끙대면서 똘비를 막 감싸고 있더래요. 그 어머니가 석고벽을 옆으로 이렇게 밀쳐주니까는 옆으로 미닫이식으로 이게 미닫이식으로 닫으면은 벽이 닫히는 거고 열리면 철문이 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철문을 비밀번호 키를 열고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팔이랑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엑스레이도 찍고 다 했대요. 그랬더니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고 금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랑 하고 뭐 입원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무슨 번호였냐면은 처음에 인터넷 영업으로 여자 아주머니께서 받았던 그 똘비 어머니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래요. 네. 받았대요. 아, 예 어머니 하고 받았더니 아까 많이 놀라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어머니 그랬더니 말씀을 드리겠다. 똘비가 쉬운 얘기로 자기의 뭐가 이렇게 성격이 주체가 안 되는 애래요. 쟤가. 분노 조절. 그래서 어머니가 예 근데 이게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친구가 됐건 선배가 됐건 분노를 터트리는데 예.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죠. 쉬운 얘기로. 선택적. 근데 어머니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만요. 차라리 나가서 사고 치지 말고 엄마인 나한테 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뒤에서 얘를 알맞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을 좀 안 가게끔 엄마는 어떻게든 알맞게 감싸주는데
이 자동차 영업한다고 가가지고 아들이 사건 사고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 엄마한테 엄마 인터넷 영업 그거 좀 해가지고 엄마가 좀 나가서 해봐. 엄마한테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안 하고. 예. 그럼 엄마는 또 그걸 다 따라서 해주고, 그리고 똘비가 강 팀장한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엄마 돈 좀 줘봐. 돈 좀 줘봐. 엄마가 뭐 재벌도 아니고 어떻게 돈 마련해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원래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돈 갖다 바치면서 막 이 사람이 뭐 가족이 뭘 하고 어디에 있고 사주해가지고 살짝 오토바이로 밀고 막 이런 거를 뒤에서 몰래 똘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걸 보면서 조마조마했대요. 선을 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받았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예. 그래서 똘비가 돈을 또 주고 이 소파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까지 어떻게 잡았는데, 문제는 똘비가 눈이 점점 돌아가는 게 어머니 눈에 보였었나 봐요. 아, 얘가 여기서 놔두면은 사람 하나를 잘못되게 만들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본인을 그렇게 내보냈던 거더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강 팀장님한테 나는 억한심정 없고, 다만 똘비가 문제야. 똘비가 문제니까 신고 같은 거 하려면은 해도 괜찮은데 진짜 그 뒷감당은 난 그럼 더 이상은 안 돼. 그때 했던 얘기는 사실이야. 똘비째 가족들이 뭐하고 다니고 집이 어디고 다 알아.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은 쟤가 눈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강 팀장 생각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일은 여기서 이제 그만 묻어줘. 이 이상 얘가 혹시 강 팀장한테 다가설 것 같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막을게. 아니면 내가 미리 연락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정말 미안해. 똘비 얘가 이렇게 강 팀장을 한 번이라도 팼어야 일이 끝났어. 미안해. 하고 어머니가 사과를 하더래요. 전화를 끊고 강 팀장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 번 맞았어야 끝날 일이었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어린 놈한테 맞았어야 됐나. 그나마 어머니가 옆에서 막아줬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래가지고 마마보이인 줄 알고 깐보면서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애가 사실은 마마보이가 아니고 어머니를 움직이는 약간 페루나 와.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매장에서 이런 희한한 일이 한번 있는 걸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니 진짜 일반적이지가 않아. 그쵸. 근데 저희 자동차 이쪽 영업 사원들이요, 진짜로 멱살 잡고 싸우는데도 많아요. 서로 돈이 얽혀 있고 조금 이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많은 바닥이었죠. 변화별 일이 다 있긴 해요, 저희 쪽에서. 근데 뭐 어느 직업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마마보이인 척 뭔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아들. 그쵸. 엄마가 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동네꼬마님. 예. 뭐 동네꼬마님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더 얘기 안 나온 것 중에서도 진짜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럼요. 이거보다 훨씬 몇십 배는 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무서워지는 세상이고, 그리고 아까 인터넷 영업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귀종님이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팔아요. 브랜드 지우개를. 그래서 가맹비도 내고 다 돈 내고 준비해가지고 가게 차리고 지우개를 개당 1,000원씩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본사에서 직접 700원에 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죠. 이 룰을 어기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전국구적으로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이 아닌 서로의 아예 이 섹터가 없어진 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르는 영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도 1도 열애 없이 인터넷 영업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퇴사를 당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터넷 영업으로 차를 판다? 얘는 내일이 없는 애예요. 이런 애가 해주는 뭔가의 서비스는 문제가 있는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이게
상도라는 것도 있는 거고. 내일이 없는 진짜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 그치. 거기서 나 영업하고 있어 이렇게 댓글 달면 이제 더 욕먹는 거구나, 이쪽 세계가. 예, 인터넷을 영업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범법을 네. 저지르고 있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 내일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자동차 카페 많이 잠입해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지만. 예. 근데 거기서 막 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뭐냐, 내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고객들은 잘못이 없어요, 솔직히. 그쵸. 예, 네. 고객은 잘못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태계를 좀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파괴하죠. 그렇죠. 많이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단합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데 그 유통 라인을 좀 꺼버리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도 정말, 아니 이거 반전이었어.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한번 반전, 그리고 어머니를 이용하는 페루나로 다시 반전. 알 수가 없어. 진짜 동물꾸마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섣불리 이야기 듣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동네꼬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자동차 구매하시려고 자동차 카페나 이런 데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모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 이야기도 정말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